자, 코로나 발현지 중국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사망자 수도 뭐 하루에 70몇 명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확진자가 한 3만 명 정도 지금 이제 늘었는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후베이성만 지금 봉쇄 조치 얘기가 나왔었는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후베이성 같은 경우가 어제 하루만 해도 2,400여 명, 그리고 사망자만 69명이 후베이성에서 나왔거든요. 네. 물론 그 중심에 있는 건 또 역시 우한입니다. 우한이 그 안에서도 1,500명, 그리고 64명을 차지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한 97%가 후베이성 안에서 후베이성 안에서 있고 또 특히 이제 치사율 같은 경우도 후베이성 내부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제2의 봉쇄 소식이 나왔는데요. 저장성의 외칭을 또 봉쇄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여기가 후베이성 다음으로 지금 중국 내에서는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 밖에도 뭐 제3, 제4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회식을 아예 금지한다. 근데 회식이라는 게 중국 내에서는 3명 이상만 모여도 회식이라고 보기 때문에 모이지 말라는 실질적으로 거군요. 만나서 사람을 만나는 걸 중국 내에서는 아예 강제로 막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들어온 얘기를 보면은 뭐 아까 제2, 제3 얘기하셨는데 뭐 요녕성, 뭐 저장성 뭐 할 것 없이 지금 한 14개 정도 도시하고 또 성하고 지금 봉쇄 조치들을 각각 취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중국 내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제는 뭐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입국 제한 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아까 뭐 저희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검역이나 검사 같은 것들을 좀 강화하고 대상을 확대하고 정의도 늘리고 하는 것들은 전해졌습니다만은 입국 제한 조치도 조금 더 확대돼야 되는 거 아닌가? 요거에 대해서 좀 회의를 좀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그 발생 국가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발생 국가의 리스트를 확대하는 것들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27개국까지 발생을 한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세계적으로는. 근데 문제는 그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할 때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은 그 국가의 지역사회 감염으로 그 감염이 만연해 있느냐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국가를 방문을 해서 감염이 되려면은 그 국가의 감염 자체가 흔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발생한 외국에서의 감염들, 제3국에서의 감염들을 보시면은 그 감염은 어떤 일이든지 중국과의 접촉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의 그렇죠. 사례도 지금 그렇고, 나온 건 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거는 어느 국가를 방문했다는 그 방문력 자체가 위해 요소, 리스크 팩터가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접촉을 했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환자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국가에 대한 방문력이나 이런 것들을 확대를 해서 적용하겠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이러한 리스크 팩터를 충분히 다 고려를 하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아까 해외 여행력을 꼭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접촉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의사의 판단을 따르라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봤을 때 입국 제한에 대한 조치도 어떤 국가에서 발생한다고 그 국가를 입국 제한을 시킬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서 어떤 접촉을 했느냐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라 평가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매일매일 회의를 한다고 들었는데 그 교수님도 거의 포함이 돼 계신 거죠? 굉장히 많은 회의가 있는데 저도 일부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도시 입국 제한 조치, 뭐 국가 입국 제한 조치 이런 부분들까지도 논의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아니요, 입국 제한에 대한 조치는 그 저희 같은 이제 전문 그 학술 단체들이 그러니까 학술인들이 얘기를 하기는 어려운 얘기고요. 저희는 다만 이런 리스크 팩터라든가 현재 발생하는 질환의 특성 그런 것들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할 뿐이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정책적인 결정은 당연히 대책본부나 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소식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화제가 됐었는데 사망했다, 아니다, 아직까지 치료받고 있다, 위급한 상황이다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다가 사망한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모양인데 이분이 지금 중국 내에서 처음으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위험성을 경고했던 분이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외신들은 사망이 거의 확실한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34세 리원양이라는 의사분인데 리원양. 우한에서 지금 이제 그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로 알려진 화난시장 야생동물을 거래했던 곳이죠. 그곳에서 최소한 7명 가량이 그때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전이었으니까 사스가 발병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다가 뭐 안타깝게도 봉안에 끌려가서 오히려 처벌을 받았던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분의 사망 소식이 좀 중국 내에도 알려지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오고 있습니다.
끌려갔다가 나왔는데 본인도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분이 7명 정도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냥 상황에서 진단했을 때 이거는 사스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거를 진단했을 정도라면 이미 사실은 어느 정도 바로 확산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을 거고 그러면 본인도 의사분으로서 진단을 하고 처치하는 과정에서 아무 대비 없이 접촉을 했다고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분도 사망을 하셨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는 가장 밝은 별이셨다라는 그런 표현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제갈량이었다고 평가도 받았다고 하는데 중국 시민들은 이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높게 평가하고 있는 중이었죠. 오히려 탄압도 받았으니까.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바깥 소식이 일본 크루즈선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 오늘 또 41명이 그 그렇습니다. 안에서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동안 20명이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니까 첫날 이게 10명, 어저께 또 10명, 10명. 오늘 41명. 갑작스럽게 확 늘어난 그런 상황인데 뭐 저는 아시는 것처럼 3,700여 명이나 이 크루즈선 안에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대한민국 국민도 남녀 포함해서 9명이 있고 아직 한국 국민이 지금 확진이 됐다라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는데요. 결국 3,700여 명이 이 요코하마 항 앞에 바다에 지금 갇혀 있는 셈이에요. 지금 검사받은 사람도 273명인가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일본 받아야 되는 내에서도 상황인데. 당연히 이제 우리 상황을 아까 잘 전해주신 것처럼 그게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고 네. 아마 19일까지는 선상 격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일본 자위대가 결국 동원이 돼서 식량이나 뭐 의료 지원 같은 것을 시작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뭐 검사할 때마다 환자가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이게 지금 떠다니는 배양실 뭐 이런 약간 공포스러운 별명까지 지금 붙어버린 상황인데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하고 왜 크루즈선이 또 특별히 또 주목을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 바이러스가 배포가 되는 게 네. 초기에는 그 상기도 쪽, 그러니까 코나 입을 통해서 배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타액을 통한 비말 전파가 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쓰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타액을 전파할 수 있는 또 다른 행위는 식사를 같이 하는 것들입니다. 굉장히 밀접한 공간에서 접촉을 하고 식사를 하고 이런 과정 중에서 굉장히 많은 전파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크루즈선이라는 환경은 보통 다 모여서 식사를 하죠. 네,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전파가 그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경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